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한국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이태원에 뿌려진 중국산 마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탕 먹고 구토하고 쓰러진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걸 봤다는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났던 지점과 이 거리가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걸 봤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지금 이 언론에서는 자꾸 압사 사고로 몰고 가는데, 압사 사고보다는 이 중국산 마약에 취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지금 더 많은 것 같은데, 한국의 언론들이 중국하고 이렇게 저렇게 경제적으로 안 엮여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마약에 대해서는 이 지금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그냥 단순 압사 사고 요걸로 이렇게 그 언론 여론을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가 우리 국민 다 죽을 것 같은데요. SNS로 널리 퍼뜨려 주시고,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 올리시면 됩니다. 저희는 뭐 저작권 포기합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은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반중 집회를 했죠. 이 암호화폐로 대북 송금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했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중국한테 이 돈 갖다 바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쭉 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에게 국민의 돈으로 비트코인 세탁과 대북 송금한다, 국민에게는 제2의 IMF를 가져다 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 했고, 북한 마약이 중국 거쳐서 들어오고 있다, 그 버닝썬이 북한 마약 사건이다, 그거를 전라도 조폭이 전국의 유흥주점 이런데, 유흥업소 이런데 다 갖다 뿌리고, 그 뒤를 봐준 게 전라도 경찰이고, 그 뒤가 누구야? 윤총경, 청와대 윤총경.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이거 조직적으로 이런 걸 했다고 제가 방송을 많이 했는데, 그게 몇십만, 140만인가 50만인가 뭐 그 정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했던 방송들. 그러니까 저희를 이 탄압할 목적으로 광고비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뭐 이런 혐의를 씌워가지고 민주당 그때 평택에서 코땡땡 전염병 검사 받으러 갔다가 쓰러져 죽은 중국인이 있었는데, 그거를 양성이 아니고 음성이라 하길래, 아니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이게 양성으로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코땡땡으로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한마디 했다고 정장선 민주당 평택시장이 있는 평택시에서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고, 그리고 죽은 중국인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고소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명예를 훼손했다고. 내가 누군지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이야기 안 했는데 고소했는데, 검찰이 받아주고 경찰이 구속영장 갖고 서울로 사건 이송 요청을 3번 했는데 3번 다 묵살하더만 체포영장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소갑 채우고 체포해가지고 경기지방남부경찰청 수원까지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30시간 넘게 유치장에 쳐놓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 평택 관련 그 말 한마디 한 거, 그건 5분도 안 되는데 다른 데서 했던 방송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모두 입증하라, 그런 식으로 이미 한 800페이지 가까이 수사 자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구속시키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영장이 통과 안 되고 수사 보완하라 했는데, 또 수사 검사한테 가가지고 다 이야기해주고 했는데, 또 재판을 회부하고 징역 8개월 검사가 선고하고, 1심에서 판사가 300만원 벌금 때리고, 지금 2심하고 있습니다. 2심하고 있는데 2심 판사가 헌법소원을 제출해버렸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판사 바뀔 때마다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 이 형량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들쑥날쑥 한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종 모양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본도 20년 전 불꽃축제에서 압사 사고가 났습니다. 좁은 골목에 사람이 몰려 도미노같이 쓰러져 빠져나갈 길 없는 환경, 15만에서 20만 모였고요. 그런데 11명 사망, 24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거의 부상자가 사망자보다 20배 이상 많죠. 그런데 이태원 참사는 지금 155명 사망했고 152명이 부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부상자보다 많을 수가 없죠. 왜 팔이 부러지거나 손가락이 어디 부러지거나 이런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망자보다 부상자가 10배, 20배가 많아야 정상인데, 이거는 이태원 사고는 부상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는 거는, 이거는 압사에 의한 사고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거는 몇 명 안 되고, 저희가 이 일본 사례를 들어서 유추를 해보면은 압사로 인한 사망은 한 1, 20명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100명 이상은 이 마약에 의한 사망이 아닌가 그래 추정을 합니다. 우리 합리적 의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그 환자들 몸에서 청색증, 이 파랗게 몸이 파랗게 바뀐다, 이런 이야기가 MBC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시신들을 보면 전부 바지를 안 입고 있어요. 팬티만 입고 있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그리고 위에도 안 걸치고 있어요. 위에도. 그러니까 얘들이 이런 거 입고 여기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거는 실내에서 성행위 하다가 하는 복장이지, 팬티 입고 있는 게 실내에서 팬티 입고 있지 밖에 나올 때 팬티 입습니까? 그러니까 실내에서 성행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이 좀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환각적인 그런 거를 먹었는데 갑자기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내에서 심폐소생술 하는 걸 봤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 그럼 쟤들이 갑자기 뭐 먹었다가 이상하니까 탁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 밖으로 어지럽고 속이 이상하니까, 그러다가 이게 깔려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언론은 선체로 당한 희생자 많다. 지금 이 물타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보신각 연말에 보신각 종치고 새해 해맞이 뭐 이런 거 하죠. 그리고 우리 옛날에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푸시맨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지하철에서 밀었습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 그리고 태극기 집회, 조국 사태 났을 때 그때 10만 20만 모였죠. 그럼 이때 다 깔려 죽어야지. 서서 압사 당해야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언론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이게 마약 사건이 아닌 걸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마약 사건이라고 해버리면은 그럼 이 마약이 성분이 뭐냐? 그러면 이 중국산 마약이다. 이래 버리면요, 이게 모든 화살이 중국으로 간다고. 중국, 북한. 그럼 중국, 북한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문재인 정권 때 마약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 아니면 그 문재인 정권 민주당이 박살나 버린다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이 마약이 아닌 것처럼 단순한 압사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언론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 자, 이미 그 전에 할로윈 이태원에 가는 애들아 사탕 조심해라, 사탕 마약, 퐁당 마약 주의보가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도 그 마약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언론이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왜 취재를 안 합니까? 남이 주는 술은 절대 마시지 말고 다 버려라. 맥주 마실 거면 무조건 병맥주 마셔라. 그리고 직접 따서 마셔라. 화장실에 다녀오거든 새로 주문해라. 절대 남겨뒀던 술을 마시지 말라. 이런 글이 SNS에 쫙 퍼졌고, 그래서 경찰이 마약 단속 200명을 풀었고요. 그런데 심정지 추정 사상자가 100명 이상 발생했다. 압사돼 가지고 심정지가 됩니까? 예? 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압사 절대 아닌 것 같은 게 외상 하나도 없다. 몸, 옷 완전 멀쩡하고 머리도 밟힌 흔적 없다. 다 증언이 나오죠. 그리고 이태원에서 나눠주는 사탕 먹지 마세요. 절대로 이태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이거 SNS로 다 이런 글이 돌았지 않습니까? 언론도 다 사전에 경고하고. 이게 펜타닐이라는 그 마약 성분인데 독극물이다. 한 알만 먹어도 죽는다고. 이거 만지기만 해도 이게 흡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마약 단속반들이 이거 못 모르고 만졌다가 혹은 이거 냄새 맡았다가 중독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보고될 정도로 센데, 이게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자, 지금 SNS에서 어제 이태원에서 키가 한 180 정도로 되고 모자를 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할로윈이니까 주는 거라며 크런키를 나눠주던 남성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친구 둘이서 어떤 남자가 크런키를 줘서 먹었는데, 크런키가 초콜릿인가요? 사탕인가 뭐 모르겠네. 뭔가를 줘서 먹었는데 몸이 이상하다, 갑자기 열이 나고 어지럽다라는 DM을 끝으로 연락이 두절됐다가 지금 전화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압사돼서 이 넘어지고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 뭐 이상한 거 먹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수제였으면 버렸겠지만은 시판 제품이고 띠지까지 있는 완제품이라 괜찮을 줄 알고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구라 아니라 아까 이태원에 있던 본인인데 피카츄 쫄티 입은 여자랑 포켓 몬지우 분장한 남자 2명이서 자빠지고 끌어당기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술 때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음. 피카츄 쓰러지니까 지우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바지 앞쪽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일으켜 세우더라. 사고랑은 외람된 말이지만 뻥이 아니라 일으키는 폼, 넘어지기 직전에 비틀대던 모습과 눈빛은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보기엔 너무 과했다. 자, 우리 이게 2022년 7월달 기사인데요. 고1에 피 토하고 쓰러지는 클러버들 강남 역병 정체 알고 보니 7월달에도 이미 이런 게 돌았다는 거예요. 객혈, 폐 통증, 어지러움, 근육통. 이 뭐예요? 마약 성분 아닙니까? 마약 성분이든지 아니면은 뭐 땡땡 전염병 예방주사 그거 맞고 피 토하고 쓰러졌다는 사례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죽은 게 지금 단순한 압사가 아니고 마약 성분을 먹었든 아니면 전염병 예방주사를 먹었는데 막 이렇게 술 들어가고 하니까는 그게 막 심장에 무리를 줘가지고 뭐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었든 그게 부검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자, 지금 이게 만약에 마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 전염병 예방주사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사람이 죽었다 이래 돼 버리면요, 이 문재인 정권 그냥 정권이 전복되는 겁니다. 그 국민들이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친북 세력이 마약 갖고 와서 풀었다고 하면은 난리가 나죠. 근데 지금 북한이 가만히 있어요. 북한이 조용해. 그 이상하다. 저희가 앞전에도 방송할 때 북한이 한국인들 죽이기 위해 가지고 북한이나 중국이나 약 갖다 뿌릴 거라고 그게 저는 탄저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마약을 갖다 뿌린 거예요. 저희가 그런 이야기 수없이 했죠. 근데 지금 마약 갖다 뿌린 거야. 자, 참사를 기억하는 외국인을 만났다. 이 오마르시 이집트인인데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은 사람이 무료로 캔디를 나눠줬다. 주로 여자들한테 줬다. 이번에 여자들이 많이 죽었죠. 그런데 갑자기 캔디를 받은 사람 몇몇이 토하기 시작했고 쓰러졌다. 잠시 후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고 뉴스에 나온 상황이 발생했다. 처음 쓰러진 사람 모습은 마약에 취한 모습이었다. 흔하게 보이는 마약 증상이다. 쇼크 온 것처럼 사람들이 쓰러졌다.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지. 소방관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화재가 발생한 줄 알았다. 근데 넘어지기 시작한 위치로 볼 때는 마약이 연루된 것 같다. 그 사건이 벌어지고 누군가 와서 증거를 가져가는 것을 봤다. 이 조직적인 범죄라는 겁니다. 자, 외국인 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마약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사 당시 현장 의료진을 인터뷰했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분 말로는 그 남성분이 20분 전에 같이 있었다가 약을 했는데 이게 마약이죠. 약을 했는데 그 뒤로 갑자기 심장이 어떻게 됐고 그분도 똑같이 코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심장이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심정지가 되고 코피 흘리는 거지. 이 모든 거 우리 합리적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얘기하기를 사망자가 거의 여자들인데 폰이나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하려니 가방 가진 사람이 거의 없고 실내에서 옷을 벗은 것처럼 윗옷을 안 입은 사람들 뿐이라서 실내에 있다가 급하게 나온 사람들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한 의사가 그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의사분의 말처럼 실내에서부터 어떤 이유에서 호흡곤란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다가 인파에 휩쓸려 사망한 채 발견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 실내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를 봤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실내에서 쓰러졌을 수도 있고 아까 그 시신들 저기 바지 안 입고 있었죠. 그러면 실내에서 쓰러졌네. 실내에서. 우리 합리적 의심해야 돼요. 자, 당시 현장 간호사 증언에 따르면 맥을 짚으니 이미 맥이 없었고 사고 발생 현장이 골목이었는데 그와 동떨어진 골목 우측 넓은 광장에서 사상자가 나왔다 한다.
그리고 이거 저 약 먹고 그냥 쓰러져 그냥 심장 터져 죽은 거 아닙니까? 앵커는 환자를 옮긴 거 아니냐 말하는데 현장 간호사는 그 광장에서 발생된 걸로 보는 뉘앙스다. CPR 하는데 6명 정도가 복부 팽창이 났다고 한다. 복부 팽창은 압사로 생기는 게 아니라 보통 가스 중독이거나 내부 출혈로 발생. 그러니까 이 약 먹고 심장 터지니까는 그러니까 이 복부 팽창한 게 아닌가. 뭐 그래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게 다 부검해야 돼요. 인도에서 압사 사건 때도 심정지로 죽은 사람은 없었고 외상으로 다쳐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한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케이스는 특이하게도 심정지로 대량 사망했다. 간호사 인터뷰에서 얘가 되게 말랐는데 왜 배가 부풀어 있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앵커가 이는 압사 사고의 대표적 증상입니다 하고 말을 끊었다. 근데 내가 듣기에는 간호사는 압사 사고인데 마른 애가 왜 이래 부풀어 있지? 다른 사안이 있나?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앵커가 자르는 거 다 그렇게 들렸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토하고 입에 개거품 물고 코랑 입에서 피를 엄청 쏟아냈다고 한다. 이 뭡니까? 입에 독국물이 들어가면 이렇죠. 집에서 간장 콜라인 줄 알고 뭐 애들 마시잖아요. 그럼 뭐하면 토하죠. 맨손에다 우유인 줄 알고 마시면 토하죠. 그 제가 옛날에 다 그 먹어본 겁니다. 우유인 줄 알고 맨손에다 마시고 콜라병에 간장 넣어놨는데 그냥 벌컥벌컥 마셨다가 막 며칠 중리산이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태원 사망자 다수가 복부 팽창했다. 그러니까 이 복부 팽창하고 이 압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자, 이태원에서 현장에서 끔찍했던 것, 이 심폐소생술을 한 의료진이 의사가 이제 나 의사입니다 하고 심폐소생술 하러 왔다고 가니까 이미 바닥에 눕혀진 사람들은 얼굴이 질리다 못해 청색증이 와 있는 수준이고 응급구조사가 눕힌 사람 한 명에게 CPR을 하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코에서는 코피가 나고 입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내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없겠구나 싶었다. 청색증 뭐요? 청색증 계속 청색증 이야기 나오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투여하면은 이렇게 청색증, 호흡곤란 증세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019년에 의사가 실수로 골수 검사 받던 5살 백혈병 그 환자한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너무 많이 투여해가지고 청색증, 호흡곤란이 왔는데 방치했다가 죽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태원에서 그 죽은 사람들 전부 다 청색증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펜타닐 중독 아닙니까? 펜타닐이 뭐냐면 헤로인은 50배에서 100배 되는 살상 목적의 독극물인데 원래는 이게 진통제로 쓰였는데 이게 지금 암시장에 유통된다는 거죠. 중국에서 원료 성분들을 생산하여 이걸 멕시코로 가지고 와서 멕시코에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 영국, 캐나다 암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 미국에서 사망 원인 1위가 된 마약 펜타닐 알고 보니 중국이 공급하고 있다. 중국이 미중 패권 전쟁 하니까 그 미국의 10대 20대 청년들한테 펜타닐 이런 거 그냥 스니커즈 사탕 이런 걸로 해가지고 뿌려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마약 먹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좀비 영화처럼 좀비 영화가 아니고 좀비 영화처럼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마약이면 마약. 미국의 켄싱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는 사람들이 전부 저렇게 허리가 꺾여가 돌아다니고 좀비 같은 행동을 해요. 그게 뭐야? 마약 중독. 주목할 사실은 펜타닐만으로도 헤로인보다 50배 강력하다. 학교, 학원, 지금 유흥업소, 주택가에 지금 갖다 뿌리고 있다고 저희가 방송 여러 번 했죠. 학생들이 좋아하는 막대 사탕 형태로 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잠 안 온다 해가지고 먹는데 그게 중독되는 겁니다. 중독. 이 스니커즈 이렇게 초콜릿 이런 걸로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처방약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할로윈 사탕까지 처방약으로도 이게 지금 펜타닐을 이렇게 배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미국 청년들한테 저런 펜타닐을 갖다 뿌린다는 겁니다. 멕시코 통해 가지고. 그럼 한국은 그 짓을 안 하겠습니까? 북한 애들이나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사람들 다 죽이려고 저런 짓거리 안 하겠습니까? 예? 아이들이 먹는 사탕이라든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가게에서 미리 포장된 것인지 살펴보고 직접 뜯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에포크 타임스에 2주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에포크 타임스가
미국에서 하루에 100만 부 넘게 찍어내는 메이저 언론인데 얘들은 중국 공산당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사를 다룹니다. 한국에도 이 지사가 있고요. 저도 여기 뭐 부사장님하고도 뭐 잘 알고 하는데 저희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도 아이들 교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구로부터 포장이 헐거워진 사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할로윈 때라도요. 여러분들 자녀들 저기 불량식품 먹이지 마십시오.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이거는 한국이나 미국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이 무력 미사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골병을 들이는 거예요. 이러면 10년 20년 지나면 한국 사람들 전부 마약 중독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중국 공산당 북한 애들이 하고 있는 거라고. 그 문을 열어준 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이었고, 미국의 마약 수사반에서 검사한 결과 압수한 알약의 40%가 치명적인 양의 펜타닐을 함유하고 있었다. 우리는 약물 과용 대신 중독이라고 부르고 있다. 전국에서 집단 중독이 일어나고 있고 5분에 1명꼴로 죽는답니다. 5분에 1명꼴로. 이거 NTD 코리아 이거 보십시오. 저희가 그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 70% 이상이 펜타닐과 관련이 있다. 생기 손톱만한 작은 크기로도 중독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하다. 그리고 펜타닐의 효과를 느끼기 위해 실제 알약을 복용할 필요도 없다. 그 미국의 마약 단속반들이 초동 대응 요원들 중 일부는 흡수하거나 만지는 것만으로도, 이 냄새를 맡거나 만지는 것만으로도 펜타닐에 노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했다. 그리고 너즈와 스키틀즈 박스 안에 들어있다. 애들이 딱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이 중국 애들이 만든다. 중국이. 네? 우리 중국에 있는 식품 공장들 전부 한국으로 철수시켜야 됩니다. 중국에서 뭐 김치나 뭐 만두나 그런 데다가 뭘 집어넣을지 어떻게 알아요? 예? 할로윈 기간 중에 가장 잘 팔리는 사탕들이다. 중국의 도움을 통해 카르텔이 만든 가짜 사탕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마약 단속국은 한 알로 죽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만들었다. 지금 한국의 중국인이 100만 명이죠. 그리고 저기 중국의 공작기관이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공작원이 전국에 23개가 있고 서울대도 있고 전국 대학에 다 있습니다. 서울대 시진핑이 뭐 개인관을 만들었다면서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한국에 중국 유학생들 와 있는데 그 중에는 인민해방군 소속인 애들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걔들이 주로 어디를 유학을 오냐? 약대, 의대, 약대, 뭐 한의대, 생물. 그러면 그 연구소에서 뭐 하겠어요? 이런 거 해가지고 갖다 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전국에 의대, 약대, 뭐 한의대 이런데 중국 애들 와 있는 거 그거 전부 다 검사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약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미국에서 알약은 의사 처방약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해준 알약인 줄 알고 먹는데 이 먹다 보면은 이 펜타닐을 복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잠 안 오는 약, 뭐 주의력 향상하는 약, 뭐 이런 거라고 해가지고 먹는데 시험 칠 때 많이 먹죠. 그런 거 학생들, 특히 의대생들. 그런데 그게 뭐다? 이게 마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잠 안 오면 재우세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우라고. 자, 무지개 지난번에 한강 의대생 사건 그것도 경찰이 수사하는 듯 많은 듯 시간 질질 끌다가 덮었잖아요. 그 CCTV 쫙 수거해가지고 그냥 분석하면 되는데 그거 한 2달 끄는 거 아닙니까? 왜 끌었어요? 그거 마약 사건 계속 중국 마약 사건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경찰은 모른 척하고 덮었잖아요. 그 문재인 정권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 무지개 펜타닐은 색깔별로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없다는 거지. 최근 들은 바로는 심지어 가짜 알약을 중국 현지에서 직접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완제품으로 공급하고 카르텔들은 채널을 통해 유통시키는 거죠. 아데노신 아이소니타진은 대단히 강력한 합성 아편유 마약으로 주목할 사실은 펜타닐만으로도 헤로인보다 50배 강력하고 몰핀보다도 100배 강력한데 펜타닐과는 비교도 안 될 새로운 합성 마약이다. 펜타닐보다 10배에서 20배 더 강력하다.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 국적자들이
마약 카르텔들을 대신해서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돈 세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한국에 중국인들 100만 명, 공자학원 23개, 중국 유학생 6만 명. 그럼 이 짓거리 안 하겠습니까? 미국 가서 하는데. 그들은 카르텔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무역에 기반한 돈 세탁 방법을 만들어내고 위챗페이 같은 암호화된 앱을 이용하고 이곳 미국에서 현금을 받은 뒤 중국 은행 계좌를 통해 돈을 세탁한다. 유감스러운 부분은 전부는 아니지만 중국 유학생들이 비자로 미국에 와서 중국 사업가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수송책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다. 저를 고소한 자기 아버지 명예를 훼손했다 고소한 게 그때 한양대 그 생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재판에 증인으로 불렀더만은 도망가 버렸어요. 안 나왔어. 출국하고 안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공작을 하는 거예요. 반중 여론을 만드는 언론인을 조지기 위해 가지고. 근데 그거를 검찰이 받아줘. 야, 그러면 실혼조회 하면은 그 딸하고 아버지하고 실혼관계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사진으로 찍어 보냈대. 사진으로. 그거를 원본 해가지고 중국 대사관 가가지고 이렇게 도장 받고 한 게 아니고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뽀샵으로 위조할 수 있죠. 그따위 거를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의 현직 언론사 대표를 수갑 채우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한 게 대한민국 경찰이고 검사들입니다. 서울법대 나온 놈들. 서울법대 나오고 하면은 천인 계기를 해가지고 중국 애들이 전부 다 마사지가 들어간다고. 윤석열 정권은 중국에서 돈 받은 놈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 못해요. 왜? 그 전에 받아먹을 가능성이 있거든. 그 전에 받아먹고 윤석열 정권에 들어가 있는 놈들이 있을 수 있거든. 경찰도 마찬가지, 검사도 마찬가지고, 판사도 마찬가지고. 그냥 한국의 검사, 판사, 경찰, 공무원들은 중국 공산당에 이렇게 저렇게 이미 마사지가 다 들어갔다고 보시는 게 그게 합리적인 의심일 겁니다. 중국 사업가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수송책으로 이용되고 있다. 아주 심하게 악화되고 있고 보도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 한국 언론도 보도 안 하죠. 마약 사건인 거 뻔히 알면서 보도 안 하죠. 왜? 한국의 언론의 언론사의 고위 간부들이 중국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중국을 비판 안 한다고. 속된 말로 다 뒷돈 받아 먹은 거지. 예. 지난달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 상당의 토지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택시 기사님이 북한 말씨 쓰는 애들, 조선족인지 탈북자인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에 갑자기 많아졌다 그러고, 지금 갑자기 중국 애들이 중국인들이 뭡니까 부동산을 제주도에 많이 구입을 한대요. 뭐 하는 거겠습니까? 폭동 일으키려고 하는 거지. 제주도에 미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의 언론에 보도 안 하고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여차하면 폭동 일으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사가지고 뭐 해요? 거기다가 자기 민간인으로 위장한 병력들 거기다가 재우는 거지. 거기서 밥해 먹이고. 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원에서 이런 거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정원장은 뭐 하는 사람이요? 외교관 출신. 외교관 중에도 어디 대사로 나갔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책상 물린 보고서 쓰던 속된 말로 외교부 안에서도 핫바리 공무원이었다 하더라고. 핫바리 끝발이 있는 게 아니고 외교부 안에서도 그냥 외교부 어디 무슨 과의 과장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을 지금 국정원장을 앉혀놨다고 그 바닥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거기다가 속된 말로 백면서생.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야 국정원장, 기무사령관 이런 사람들 독대 안 하겠다고 했지. 독대를 해야지. 독대를 왜 안 합니까? 지금 하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이 5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갖고 출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모든 현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중국 국적자들은 마약 카르텔의 돈 세탁을 통해 현금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마약 카르텔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오피스를 사. 그 안에서 마약을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된 말로
돈 벌어가지고 다시 갚고 중국 공산당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집안에서 높은 순도의 마리화나를 재배해 팔아 미국 젊은이들의 두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국 국적의 범죄자들은 마약 위기에 많은 부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갖은 더러운 일들은 카르텔들이 하도록 하면서 뒤에서 몰래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영리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촛불 집회 때도 중국 유학생들이 몇만 명 나왔다는 기사가 있었죠. 중국 유학생들이 지금 간첩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해본 일부 경찰서들과 지역검사들은 이제 펜타닐 중독사를 타살로 보기 시작했다. 가짜 알약을 판매한 사람을 살인죄에 준해 기소하고 있고 카르텔들을 해외 테러리스트 단체로 지정한 것도 잘된 일이다. 자, 미 재무부 차관이 6월달에 한국 왔을 때 뜬금없이 카카오뱅크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핀테크에 관심이 많다 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카톡 송금하기가 금지됐어요. 카톡이 중국에서 되죠. 중국 공산당의 그 하부기관인 텐센트가 다음 카카오 2대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알고서 이게 중지시킨 거지. 자, 다음 카카오, 다음 카페 블로그 모니터링은 누가요? 연길지식산업원에서 중국인들 뽑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중국 공산당 애들이 여러분의 SNS를 전부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우리 합리적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카카오 2대 주주 텐센트 나오죠? 텐센트 그 회사 안에 중국 공산당 지부가 275개가 설치되어 있다.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한국 국민들 마약 중독시키고 돈은 중국에 가져가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문 열어준 게 다음 카카오 저기 문재인 정권 때라고. 그게 민주당. 자, 네이버 볼까요? 네이버 채용 공고를 보니까 조선족 30세 미만 네이버 실시간 인기 키워드 검색 결과 모니터링, 산동성 청도시 근무, 모집 국적 중국인, 담당 업무 네이버 페이지 모니터링, 자격 요건 조선족, 한국어 능숙. 다 이거 한번 다 손봐야 돼. 자, 그래가지고 여론 조작을 어떻게 하냐면 차이나 게이트라는 게 실시간 인기 급상승 검색어에 올라오니까 이거를 빼버렸어요.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그런데 1분 있다가 다시 이게 차이나 게이트가 올라온 거예요. 이게 2020년 3월 1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29분 30분 31분 요 1, 2분 사이에 차이나 게이트가 올라왔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차이나 게이트 검색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15위로 올라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치 정당은 이걸 해결할 수 있나?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는데 2009년에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구글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구글도 중국 공산당 관련해가지고 중국을 비난하는 영상을 올리면요 사이트의 조회수가 안 올라갑니다. 좋아요가 풀려버리고 구독 신청이 풀려버리고 조회수가 그냥 올스톱. 좋아요는 올라가는데 조회수는 제로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막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모니터링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중국인들, 이거 유학생들, 이거 속된 말로 전원 다 쫓아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야지. 자, 안철수가 자기는 사드 철회 주장한 적 없다고 했는데 사진 찍었잖아요. 박근혜 적폐 사드 즉각 철회하라. 안철수는 중국 간첩인가요? 북한 간첩인가요?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옆에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하수인들이 그들의 똘마니들이 너무 많아요. 안철수를 띄우는 게 한국의 언론이죠. 한국 언론은 민노총의 산하에 그 언론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민노총은 북한 지령받고 그 뒤에는 중국, 그 뒤에는 민주당. 북한과 중국이 안철수를 띄우는 겁니다. 언론 통해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타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상대로 그런 방송을 낙인 찍어갖고 광고비를 빼버리고 저는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한 겁니다. 입을 틀어막으려고. 여러분께서 후원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방송 많이 만들겠습니다. 후원 많이 해주시고요. 신규 채널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도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종모형 클릭해 주십시오. 이 사이트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비상시를 대비해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그 댓글에다가 바로 가는 사이트 연결해 놓을게요. 아니면 제목을 클릭하세요. 제목 클릭하면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사이트를 연결해 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